소위 더 센 특검법, 네.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그런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네.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잘 통과가 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원님? 이번에 특검법이 통과한 것은 네. 수사 인력을 더 보강하고, 늘리고 네. 그리고 수사 기간도 한 네. 달 정도를 더 늘리는 그런 법입니다. 네. 근데 그동안 특히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네. 지금 파도 맞아요. 끝없이 나오는 계속 나와요. 마치 양파 껍질처럼 벗기고. 계속 네. 수많은 부패 비리 범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특검법을 만들었을 때 네. 예상했던 16개 범죄 네. 그 외에도 정말 화수분같이 맞아요. 계속 나오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 수사 인력이 더 보완이 될 필요가 있고 또 수사 기간도 더 늘릴 필요성이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특검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특검법 개정을 했고 네. 또 기타 재판에 지금 이제 내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네.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이걸 이제 중계를 맞아요. 사실상 허용을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온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내란 맞습니다. 사건 경우에는 네. 뭐 김건희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온 국민이 피해자인 이 사건은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중계를 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 규정을 담은 특검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뭐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지도부화, 네. 오업자 제가 또 의원님을 살렸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방송사고 날 그러니까 뻔했어요. 네. 지도부와 그러니까 네. 정확히 얘기하면 정청래 대표와 네. 김병희 원내대표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네. 자꾸 네. 나왔잖아요. 근데 의원 쪽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그거 설명하기 어떻습니까? 우리 그 네. 김병기 원내 네. 지도부가 이제 국민의힘이랑 협상을 했잖아요. 네. 근데 김병기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순조롭게 해주기 위해서 정부 조직법 개편을 해서 빨리 이제 정부 기관이 자리 잡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싶고 또 동시에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내란 종식을 또 완성할 수 있게 하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되는 맞아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 그런 상황에서 국힘이 이제 의도대로 협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협조를 안 하는 국힘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일부 양보하거나 일부 챙겨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그 긴박한 협상을 하면서 당내 지도부 그리고 뭐 법사위 등 많은 지도부 의원들과 또 소통을 해야 맞아요.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소통을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고 네. 그런데 이제 긴박하게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소 조금 이제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특검법이 통과가 됐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 지도부가 흔들리지 않게 원팀으로 이렇게 이제 함께 하자 이런 이제 뭐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일부 좀 불편한 일은 있었지만 지금은 뭐 아무 문제 없이 소통하고 앞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고 내란을 종식하는데 당이 함께 단일 대우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보수 언론이 이런 데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뭐 마치 충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절차상에 뭐 약간의 미흡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마치 두 사이에 예를 들면 대표와 원내대표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 이제 서로 잘하려고 네네네. 그 내란 종식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다소 소통이나 표현이 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원팀으로 또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럼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기간이 늘어났으니까 계속 말씀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계속 까도 나오니 그 나온 모든 것을 다 수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좀 보장받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이번에 이제 한 달 정도 더 추가를 한 셈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기존 특검법에 1차, 그 다음에 이번에 개정안이 2차 이렇게 추가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3차 대통령이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를 하는 데는 현재로서는 뭐 충분한 기간을 보장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특검이 또 우리 민주당 쪽에도 그런 요청을 했잖아요. 인원이 부족하다, 인원을 좀 늘려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던 거죠. 엄밀히 말해서는 국회의장, 국회에 요청을 했고요. 민주당이 아니고 국회에 요청을 한 거네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내용을 이제 가급적 반영을 해서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물론 이제 약간 논란이 되는 지점이 이제 재판 공개 문제가 약간 논란이 됐더라고요. 그게 완벽하게 한다라고 돼 있지 않고 한다 그리고 다만이라는 이제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데 이게 위헌 논란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헌법의 규정에 이제 이 공개의 원칙과 함께 그런 국민의 뭐 안정이나 국가 안정이나 여러 가지 이제 헌법상의 사유로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특검법 개정을 할 때도 헌법에 맞춰서 헌법의 규정에 준용해서 법을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재판을 중계를 할 수 있게 하되 재판부의 판단으로 여러 가지 국가안전보장이나 이런 사유로 중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었는데요. 맞아요. 이거는 헌법의 규정을 준용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칙은 하는 거다.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점은 명확하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어제 이제 대통령 취임 기자회견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특별 전담 재판부, 그러니까 내란 전담 특별 재판부를 만드는 문제에 질문이 나오고 대통령께서 이건 위헌이 아니다. 뭐가 위헌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은 헌법상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각급 법원은 대법원 그리고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한다. 법률에 의한다. 헌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조직은 법원 조직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법률로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극히 합헌적인 거고요. 그래서 법률의 규정을 이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별도로 두는 규정을 개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합헌입니다. 합헌이죠. 그래서 위헌 소지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지금 법원에 뭐 형사재판부, 민사전담재판부, 맞아요, 있어요. 가사전담재판부 이런 것처럼 법원에 예를 들면 31부를 내란 전담재판부로 한다. 그렇게 해서 내란 사건과 김건희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둘 수가 있는 거죠. 둘 수 있다. 그리고 그 구성도 사실은 이제 합헌적으로 얼마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헌이다 이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대통령의 말씀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를 또 화나게 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죠. 이 사람 오늘 출근하면서 인터뷰를 잠깐 했어요 언론하고 한다는 소리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헌법에는 법률에 의해서 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그랬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 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라는 발언에 대해서 사법개혁은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뭐 의견은 드려야 되겠지만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헌이냐 물었더니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위헌은 아닌 거는 아시는 거죠. 본인도 법률가니까. 그리고 그 답이 아니라 사법개혁은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 사법개혁은 뭐냐면요. 지금 대법관 수를 늘리는 증언하는 것을 지금 이제 국회에서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의 경우에는 판사는 늘리는 걸 좋아해요. 판사는 뭘 안 좋아합니까? 뭘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관을 늘리기는 싫은 거죠. 판사는 늘리는 거 좋은데 재법관은 늘리지 마라. 그래서 이 사람들 진짜 이 대법관은 숫자가 이제 굉장히 지금 14명인가요? 굉장히 이제 적은 숫자가 있는데 권위를 유지하고 싶은 거죠. 자기들의 권위를. 그러니까 대법관 수가 이제 많아지면 자신들이 대법관으로 누리는 권위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법관은 계속 늘리는 걸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부 부처나 어디나 지금 인원을 늘려달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민원이거든요. 모든 부처에서 그리고 뭐 정부 기관도 어떤 뭐 장관 부처까지 늘려달라. 이번 정부 조직법 개편 때도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숫자를 늘리지 말아달라는 것이 대법관들입니다. 대법관들. 자기들. 그리고 그것을 늘리는 데는 네. 국민의 공론화가 필요하다. 맞는 말씀 하신 거예요.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죠. 물어봐야죠. 그러면 국민들이 아마 거의 대다수가 좋아하죠. 대법관을 늘려야 늘려라, 된다. 이렇게 왜냐하면 얘기하겠죠. 네. 대법원 상고심이 네. 재판이 너무 지체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고 그냥 있어요,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 세워라 내어라. 언제 끝날지 몰라요. 판결이 나지 않고 네. 심지어 지난 이재명 전 대표의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 네. 파기환송 판결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죠. 그때는 엄청 빨리 했지 않았어요? 35일 만인가 네, 맞아요. 사상 초유의 총알 같은 속도로 그러니까요. 판결을 했어요. 평소엔 늦게 하다가.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 네. 대선 출마 자격을 네, 네. 없애려고 유죄 취지로 맞아요. 파기환송을 파기환송을 했었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었죠. 대법원이 네. 정치에 개입했다. 네, 맞아. 이런 이제 그런 비판이 비판을 있었죠.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해 보세요. 대법원 판사들이 네네. 재판 기록을 읽지 않았다는 게 그렇죠. 그게 그때 얘기 들통이 나왔죠. 났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노구 기록 내라니까 노구 네, 기록도 안 내고 아직 재판 기록을 읽지도 않은 채 그런 네네. 판결을 했다. 그것도 아마 그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고 네. 뭐 하여튼 쫓겨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이미 이런 거죠. 잃었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도 재판이 너무 많다, 업무가 과로하다 이런 얘기는 안 되지. 계속해요. 이게 그런데 대법관을 늘리는 것은 반대한다. 반대. 뭡니까, 그러면 대체? 사법개혁은 공론화가 필요하다. 네. 저희들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네. 대법관 수를 증언하는 그런 증언. 사법개혁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필요한 필요하다. 게 아닌가. 그래서 옳은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옳은 말 한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